자료에 나왔듯이 다중지능 검사라고, 이것은 IQ 검사하고는 다른, IQ는 머리가 좋고 나쁜, 지금까지 IQ는 또 IQ 지수가 높아? 너 좋네. 모든 걸 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. 야, 오늘 IQ가 200이나 되는데 그것도 못하냐? 그렇게.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도 꼭 못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. 우리 아이가 못하는 것이 있는가 반면에 잘하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. 이 8가지, 그러니까 8가지만 우리가 이 지능이 8가지는 아는 거야. 이 8가지 중에서는 꼭 사람들은 이 중에 꼭 잘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꼭 있다는 거야. 그것을 찾아내 주는 게 우리 아이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죠. 대체적으로 아까 거기서 봤듯이요. 대체적으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까지 가는 것은요, 노력에 의해서 갈 수 있어요. 그렇죠? 내가 좋아하든 잘 하지 못하든 간에 노력을 통해서 그것까지는 끄집어 갈 수 있습니다. 문제는 거기까지 가고 나서 끊임없이 후회를 한다는 거죠. 나하고 뭐 때문에? 적성이 안 맞아서. 적성이 안 맞아서라는 말 때문에 끊임없이 이직을 생각하는 거예요. 의사가 됐는데도 이것이 막 일하면서 매일 괴로워하는 거야. 아우, 내가 이것도 해야지. 치과 의사면 내가 맨날 남의 속이나 쳐다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, 의사들. 그렇죠? 내가 이것을 막 정말 재밌어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결국 그 공부가 성공을 위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성공까지만 끝낸 거예요.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해야지. 성공 지향적으로 가면, 지난 시간에 이런 단어들 우리가 다 지금 배웠던 것 같아요. 다시 리뷰 안 할게요. 행복 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거죠. 공부하는 이유. 결국 성공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성공하는 거거든요. 자, 다시 봅니다. 거기에 그 자료도 우리 오늘 가셔가지고요, 아이들 이 다중지능 검사 요것만 하면 잘해도 아이의 특성을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쭉 검사해보면은 거기 속에 다 합산 점수 나오죠. 여기서부터 제일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. 높은 순서대로 나열까지 쭉 한번 해보십시오.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로 선택해서 그것과 관련된 직업군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, 그렇죠? 지금 현직에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, 그 사람들도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못했는지를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부모님의 영향이 컸더라는 거죠. 부모님이 바라는 것들이, 어떤 아이들은요, 내가 바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.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너 뭐가 되고 싶니? 무엇을 전공하고 싶니? 라고 물어보면은 그 물어보는 것들 중에, 그 아이들이 대답하는 것들 중에 80, 90%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들을 그대로 자기 걸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.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죠. 그렇죠? 결국에는 뭐예요? 부모님의 욕심.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부모님은 너는 조금 더 안정된 직업, 조금 더 돈을 잘 버는 직업, 이것을 권하고 그것을 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이 아이한테 선택하고 주문했던 것이 아이의 인생을 다시 후회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왜? 부모의 생각은 아이는 그대로 행동한다는 사실. 첫 번째 시간 얘기한 거 기억나시나요? 부모의 생각대로 아이는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 부모의 욕심이 삼풍백화점을 그냥 10초 만에 무너뜨려서 500명을 죽게 한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는 것이죠. 부모님의 욕심이 그 돈을 아끼려고 기증기를 하지 않은 그 욕심과 뭐가 다르겠느냐. 근데 잘 보세요. 여기에 결국 이렇게 8가지를 리스트했잖아요. 순서대로 만드는 것 중에서 앞에 3가지가 이 아이의 강점 지능이라는 거죠. 그렇죠? 앞에 3가지 나온 것들이
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이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이 가능성이 맞는 요소들이라는 거지. 그거에 맞춰서 직업군을 선택하고 그 아이가 그런 쪽에 생각하고 일을 해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가장 좋을 텐데,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느냐면 그 세 가지 중에 성공해서 지금 자기 직업에 만족하고 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자기 지금 여기 나온 성찰지능이 꽉 껴있더라는 거지. 성찰지능이 뭐예요?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반성하는 거. 나를 뒤돌아보고 나를 반성하는 그 지능이 반드시 거기에 껴있더라니까. 성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게 반드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. 지금 이게 없다면은 그것을 훈련시켜줘야지. 훈련시키는 길은 어떻게 하냐면요, 아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쓰게 만듭니다. 내 생각을 글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. 생각을 생각으로 멈춰지면은요,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. 생각을 글로 표현해내. 그 생각을 글로 그대로 쓰는 게 바로, 자 보세요.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. 계획이란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쓰는 것이야.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글로 쓰는 것이고, 그 글로 쓴 것 중에 시간을 걷다 얹히면 그게 바로 실행입니다. 제가 명확하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생각할 줄 아는 아이로 만들어서 그것을 반드시 글로 쓰게 만들어요. 피드백의 종류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.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. 우리는 이 지지적 피드백, 요정적 피드백, 이게 굉장히 약해요. 그러니까 지지적 피드백은 아이의 행동에 긍정적으로 대화, 칭찬 세 가지, 칭찬의 원칙 세 가지, 이렇게 지지적 피드백. 칭찬으로만 아이들이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? 칭찬을 잘못하게 되면은, 칭찬에만 너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결과적으로 네 가지 정도 못 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교정적 피드백이라는 걸 해주시죠. 아이가 잘못했으면은 잘못한 걸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셔야 돼요. 칭찬을 막 하려다 보니까 잘못한 것들을 그냥 패스하는 경우들이 있죠. 그냥 넘기는, 관용으로 베풀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잘못한 것을 정확히 잘못했다고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. 말할 줄 알아야 돼요. 기분 나쁘지 않아요. 교정적으로 의미하는 게 있어요. 우리 엄마들이 잘하는 거지. 그래서 한 번마다 그러니 그냥. 그러니까 과제 중에 내가 꼭 해야 될 과제 중에서도 그냥 일상적인 과제도 있고, 그다음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어. 그 중에서 중요한 과제도 있고,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제. 구분할 줄 알아야 돼. 계속 제가 이제 예습 복습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아이가 구분 학습을 하는 것들을 강의할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삶 속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, 그냥 일상적인 것, 평범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도표화해 주는 것도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까지 아이들을 쭉 이끌어 준다면 아이들이 어디까지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, 그 사람은 그런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했었던 걸 하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기 때문에 부모님의 판단대로 이 아이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나사에 입사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, 정말 해낼 수 없는 일들을 다 해내는데, 그 아이 삶은, 그 아이에 있었던 청소년기는 하나도 없었던,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했던 거지. 전부 부모님이 시켜서 했던 거, 억지로 했던 거. 그것들이 내가 좋아서 한 것이냐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. 그것을 어느 청소년기에 들었으니까 그때 다 깨달은 거예요. 어렸을 때는 몰랐어. 욕심 때문에. 결국에 그런 우수한 인재는요, 지금 이제 50인데, 지금쯤이면 노벨상 몇 개는 다 써야지. 그렇죠? 노벨상 몇 개는 다 써야지. 적성은 재능만 제대로 찾았다는. 근데 그 사람은 다 뿌리치고 지금 평범하게 사는 그것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.
그래서 저는 그 천재성을 다 인정 않더라도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. 행복합니다. 라는 거죠. 행복을 위해서. 행복을 위해서 그걸 다 버렸다는 겁니다. 살기 위해서. 결국에 국가적인 손해고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행복한 것이 다시 한번 되돌아볼 문제입니다. 그 지겨웠던 것을 떨쳐버려서 행복한 것인지 정말 이 삶이 행복한 건지 그건 또 다른 겁니다. 자기 천재성을 잘 확인하고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의 문을 두드렸는데 카이스트에서 안 받아줬어요. 왜 안 받아줬느냐? 졸업장이 하나도 없다. 천재성은 인정하겠는데 졸업장이 없다고 작년. 그래서 안 받았어요. 만약에 카이스트 받아줬으면 그 사람 인생은 또 달라졌겠죠. 재능을 그대로 키워나갈 수 있었겠죠. 이게 바로 교육의 맹점인 것입니다. 여기에 근원은 바로 부모님의 욕심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.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, 정확히 관찰할 수 있는, 정확히 통찰할 수 있는 부모님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. 우리 아이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성공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. 강의 마치겠습니다.